경주 최부자 가문의 유명세, 단지 부자라서가 아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품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풍수가의 시선에서는 그 불을 일으킨 땅의 비밀이 더 궁금합니다. 최부자 가문의 일대는 최진립입니다. 그는 경주시 현곡면 구미산 자락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미산은 경주 일대에서 영험함으로 이름난 산입니다. 즉 최진립은 영험한 구미산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최진립은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현곡면 하구리를 떠나 내남면 이조리, 지금의 충의당터로 이주해 옵니다. 이후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까지 69의 나이로 전장에서 순국하기까지 무관의 삶을 살았습니다. 충의당 대문 너머로 보이는 고위산의 모습에서 당당하게 앉아있는 장군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최부자 가문이 만석 부자로서의 초석을 이룬 시기는 3대 최국선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 이조리 마을은 하천 가까이 자연재방 지역에 있습니다. 주변보다 지대가 높고 배수가 양호해 통상 마을이 들어서기 좋은 입지이지요. 그 너머는 배우섭지로 통상 지대가 낮고 배수가 불리해 저섭지나 논으로 활용됩니다. 최국선은 바로 이 배우섭지의 넓은 황부지 들판을 개간 사업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켜 경상도 일대의 대지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풍수적으로는 형산강을 포함한 3개의 하천이 만납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뜻하니 물이 모인다는 것은 곧 재물이 모인다는 뜻이지요. 한편 대지주 반열에 들어선 최국성 집안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화적이 때를 지어 집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아무런 약탈을 하지 않고 단지 노비문서 등의 서류만 불태웠습니다. 이 사건은 최국선이 가문의 방향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문의 지속적인 부흥이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이익과의 상생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곧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풍으로 자리잡게 되었지요. 재산은 더욱 불어나 7대 최영경에 이르러 내남 이조리에서 지금의 교동으로 이주해 옵니다. 이때 최영경은 풍수사를 대동해 경기도 수원, 경북 영양 등지도 물색해서나 결국 교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동에는 이미 향교가 있어 유림들이 반발했던 것입니다. 이에 최영경은 터의 집안을 파내 향교 지붕보다 높이를 낮춤으로써 간신히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최영경이 이주한 곳은 지금의 최부자 댁이 아니고 바로 옆에 교동법주터였습니다. 그리고 9대 최세린 때에 이르러 지금의 고택을 지어 이사하게 됩니다. 한편 최영경의 아들인 8대 최기영은 고택 뒤편에 소나무와 너티나무를 심어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집 뒤 너티나무가 훼손되는 날에는 가문의 운세도 끝난다 라고 말하며 숲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숲을 풍수에서 비보숲이라고 합니다. 집 뒤에 북쪽에 별다른 산이 없어 겨울바람에 취약해 숲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숲은 일제강점기 당시 공출동으로 많이 훼손되고 지금은 일부만 남은 상태입니다. 최은경이 이곳으로 이사올 당시 터를 낮춘 것도 표면적으로는 향교와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지만 풍수의 시선에서는 집 뒤편이 낮아 흑열한 것을 반대로 터를 조금 낮춘 풍수의 묘미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7대 최은경은 전국의 유명 명당을 마다하고 왜 이곳 교동에 터를 잡았을까요? 간단하게 교동 고택터의 풍수적 특성을 말해봅니다. 고택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영월산을 출발해 낭산 북쪽을 거쳐 경주부 북쪽을 따라 이어져 오다가 남쪽으로 향해 달려와 고택에 닿습니다. 특히 경주 시내 지역을 통과하는 산줄기는 풍수에서의 전형적인 평지령의 모습입니다. 고택에 풍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줄기는 두 개입니다. 남천이 고택 영역 앞을 지나고 있고 월지 일대에서 발원한 실개천이 흘러와 남천과 만납니다. 이때 풍수적으로 가장 길한 점은 백호가 고택 영역 서쪽을 감아 돌면서 남천까지 뻗어내리고 있는 점입니다. 이를 풍수에서 역수라고 표현해 재물을 뜻하는 남천의 물을 다 거두어 준다는 뜻입니다. 고택 대문으로 들어서기 전 왼쪽으로 보면 작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잘 보면 길게 뻗은 골목길이 계속 평탄하지 않고 저 멀리 어느 지점에서 살짝 둔덕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백호가 남천으로 뻗어내리는 모습입니다. 불과 아이 키만큼도 안 되는 낮은 둔덕에 불과하나 이 백호가 남천물을 받아먹고 채부자 가문의 부를 기약하는 귀한 산줄기입니다. 고택 마당에서 대문 너머로 보이는 산의 형태 또한 반듯하고 길합니다. 오행죽 토형으로 풍수에서 안산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형상입니다. 곡자는 곡식을 저장하는 곡간을 닮은 창고사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산의 이름이 도당산이고 한글로 돛대산인데 그 유래가 재밌습니다. 경주 땅은 형산강, 남천, 북천 세 물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를 풍수에서는 배가 나아가는 형상의 행주형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배가 잘 나아가려면 돛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산자락 조그만 산에다가 돛대산 이름을 달아준 것입니다. 어르신, 독립자금을 계속 보내시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는데 재물이 무슨 소용인가? 나라가 있어야 부자도 있는 법이지. 이후 12대 체준에 이르러 막대한 독립자금 지원,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학교 설립 등으로 공식적인 만석의 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만석은 사라졌지만 가문이 보여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마음은 영원히 국민들의 마음속에 만석 이상으로 켜켜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